네, 사주 재테크입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, 문제는 사주 명조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실제 명조를 가지고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설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게 사람이 동기부여, 모티베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조회수도 잘 나오지 않고 구독자도 없고 좋아요도 없고 그러면 좀 침체하게 되죠.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볼 사주는 이렇게 그 병화일간의 여성분의 사주입니다. 한번 좀 보죠. 제가 뭐 개인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여성분이고요. 양력으로 88년 4월 11일, 음력으로는 88년 2월 5일, 그 다음에 술시생입니다.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.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일원인 저기 그 이 일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. 자, 병화는 뭡니까? 병화는 태양이에요. 태양. 태양인데 이 태양은 기본적으로 만물을 전부 다 비춥니다. 그래서 유일무이하고 그리고 만물을 비춰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죠. 그래서 이렇게 병화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이야기하면 이제 오지랖이 좀 넓어요. 왜냐면 곳곳을 다 비춰줘야 되니까 여기도 참견하게 되고 저기도 참견하게 되고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낮에 태양과 낮 시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낮 시간에. 근데 지지를 보면 그렇죠? 진시, 신시, 그 진진신 술이니까 우리가 이제 낮 기운이라고 하면 낮이라고 하면 사오미 그렇죠? 사오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요 시간이에요 사실. 사오미에 내가 떠 있어야지 그래야지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 지지가 전부 다 낮 시간이 아니라 말입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는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저기 그 상황이고 실제로 대운도 보면은 요 저기 아주 이 나이가 들어서 82세 이후에 사오미로 흘러가고 있고 특히 지금 그 22대운부터 32대운, 42대운까지 하면 해자축으로 하잖아요. 그렇죠? 능력 발휘가 어렵다. 노력을 하더라도 한 60에서 70% 정도의 성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적이 그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일간이랑 똑같이 병화가 하나 더 있어요.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란 말입니다. 태양이 두 개면 병화가 병화를 또 중첩시키면은 그러면 더 밝아지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태양이 두 개가 되면은 어두워진다. 그게 제 일반적인 그 해석 방법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재와 관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. 근데 쟤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신금을 깔고 앉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병신일주니까 신금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쟤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.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요 진토 여기 두 개가 진유합금으로 유금을 불러옵니다. 유금. 그렇죠? 그러니까 요것도 금이에요. 두 개가. 그 다음에 그 이 신유술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사실 이 지지는 모두가 다 뭐가 되냐면 재가 됩니다. 재물. 그렇죠? 그러니까 재물을 계속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사주인데 문제는 뭐예요? 천간에 그것이 투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 되면
천간에서는 재를 어떻게 만들어요? 쌍병이 뭘 끌고 오십니까? 병신합으로 신금을 끌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을 하면 그러면 돈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자, 재는 해결됐죠. 특히 여러분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병신처럼 일간 밑에 재를 깔고 앉아 있는 여성들은 어찌됐든 일을 해야 돼요. 일을 해야 됩니다.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, 하지만 내가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주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, 근데 관을 봅시다. 관을 보면은 관이 없어요. 이 무관사주입니다. 무관사주. 이 무관사주들은 특징이 있어요. 질서와 순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.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금사빠. 금사빠가 뭐예요?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그 질서와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개망난이나 그런 건 아니고,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관이 있어야지 자기 통제가 잘 되는데 자기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. 그리고 여성이 무관이니까 결혼 운이 좋지 않은 거예요. 이럴 때는 실제로 저기 이 뭡니까, 관운이 오면서 여기 있는 요 저기 지지 이 배우자 궁이 움직여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22대운 32대운 이럴 때 관운이 오잖아요. 관운이. 근데 만약에 22대운에 결혼을 한다. 22대운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개수는 요 병화를 가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저기 사주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22대운에 결혼하면은 좀 좋지 않은 거죠. 그렇다면 32대운은 어떻습니까? 32대운은 임수가 오니까 임수가 어찌됐든 병화를 띄어 올리고, 그 다음에 자수가 오니까 신자진으로 저기 그 배우자 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실제로 결혼은 언제가 좋으냐? 언제가 좋으냐면 32대운에 했어야 돼요. 32대운에. 만약에 22대운에 했으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생의 목표는 여기 그 신금을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재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. 재물, 재를 이제 그 목표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, 그럼 도대체 뭘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 천간은 삶의 목표입니다. 목표. 그쵸? 그 다음에 요 지지는 행동 방향이에요. 행동 방향.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저기 살아야 되는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지지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? 다 금이라고 했잖아요. 금. 그쵸? 금. 그럼 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. 생명과학, 뭐 문과라면 법이라든지, 그렇지 않으면 경제 내지는 경영,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것이고,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이과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, 그렇죠? 생명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의대, 약대 내지는 체육, 몸 쓰는 거,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저기 돈을 벌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건 그냥 돈이 그냥 생기는 그 돈이 아니고 계속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저기 운이다, 사주다,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. 실제로 이분은 이제 이 운동과 관련되는 운동 교육 이런 쪽을 이제 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관도 없지만 요 인성, 이 화생토니까 인성이 없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인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어떤 이 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,
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쌍병이 떠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것은 간목이에요. 간목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는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. 공부를 좀 더. 그리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잠을 잘 자고, 이건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아무리 이제 그 운동을 교육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또 건강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저기 그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앞으로 대우는 이제 지금 32 대운을 지나가고 있는데, 사실 이때 결혼을 하면 좋긴 하겠는데 본인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,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?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제대운으로 흘러가잖아요. 특히 42 대운에는 신금운이 오면서 제가 볼 때는 요 신금이 요 병화 하나를 저기 제거하기 때문에 나만 빛날 수 있어요. 그 42 대운이 굉장히 좋은 대운입니다. 42 대운이 굉장히 좋은 대운이고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운이 오니까 결혼보다는 아마 저기 이 재물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건강으로 보면 뭐 이제 돈 버는 문제는 뭘 해서 돈 벌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, 건강 문제는 이제 목이 없고 그 다음에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목부터 봅시다. 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간, 또 좀 지우고 할까요? 이 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간, 그 다음에 쓸개, 담이죠. 간담 이쪽에서 이제 약할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수가 없어요. 수가 없으면은 이거는 신장, 신장이나 아니면 방광, 방광. 이제 여성분이니까 아마 자궁, 이런 데도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있고 토가 벌써 이렇게 많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화생토가 되니까 사실은 이 사주는 굉장히 조열한 사주입니다. 더운 그런 사주라는 거죠. 이래 되면 이 토를 의미하는 위, 이쪽도 좀 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. 특히 이제 여러분들 고전 명리를 보면은 이런 사주는 뭐라 그래요? 화토중탕이라고 하잖아요. 화, 토, 중탕 사주. 어디서 많이 봅니까? 이게 스님 사주예요. 스님 사주. 근데 이제 뭐 옛날에는 스님밖에 할 게 없었지만 지금은 뭐 수녀도 괜찮고, 그렇죠? 그 다음에 화토중탕이 이 교육 쪽으로도 괜찮아요. 교육계에 있는 분들도 화토중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 이 교육과 관련되는 거니까 공부를 좀 더 하면 목이 자라서 내가 좀 더 좋아지게 되겠고,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는 잠을 잘 자고 침묵을 하면 된다. 이게 이제 이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. 물론 이제 일일이 세운을 따져보는 거죠. 올해 계면년은 별로 좋지 않죠. 그죠? 하지만 내년에 갑진년은 좋잖아요. 왜? 나한테 필요한 간목이 와서 가려주고, 그죠? 금이 더 진토가 와서 금이 더 강해지니까 재물이 생기게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을사년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아요. 왜냐면 이 을목이 뭘 끌고 옵니까? 을경합으로 경금을 끌고 있으니까 이때도 재운이 좋은 거예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병오 이 병오년에 가게 되면 태양이 세 개가 된단 말이에요. 쓰리병이 되면은 아주 강하게 신금을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, 이때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한다면은 학원 세 개를 다 통합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. 하지만 2027년에 정미년이 오면 이때는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. 왜냐하면 정화가 오게 되면 병정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.
이렇게 이제 맞춰 나가면 되는 거죠.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